네, 서울 서대문 갑구에서 사선에 당선된 우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6월 항쟁, 두 번째 키워드는 386, 세 번째는 이제 제가 20여 년간 정치하면서 가졌던 저의 철학 중에 의회주의를 저의 신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주의자. 저는 원래 대학에 입학할 때 시인이 되려고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던 문학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5월 광주의 참상을 전해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인이 되기 위해서 꿈꾸는 것이 사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갖고 제가 썼던 시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돼서 6월 항쟁을 주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인생에서는 커다란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군이 숨지면서 저의 나머지 인생은 이한열이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 것, 제가 정치를 하던 정치를 하지 않던 6월 항쟁은 저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386 정치인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 항상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거론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을 때 그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저에게는 386이라고 하는 딱지가 어떨 때는 비판의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의 용어로 쓰이는 그렇게 점철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386이라는 존재의 정치인으로 산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체성을 더 관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단어로 늘 입력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회의 기능, 의회의 권능을 더욱더 강화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삼권 분립이 완성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주로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를 거듭나고 그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를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해봤는데요. 여야 협상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협상을 하는 것이 결국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제일 오래 합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는 일이 기본인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주요 쟁점 법안이나 주요 정점 해안들은 어차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지만, 비쟁점 법안이나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는 아예 일상적으로 개최를 해서 항상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모습을 구현해야 된다. 두 번째, 쟁점이 있는 건 어차피 여야의 의견이 다르니 그것은 여야의 대표 지도자들이 서로 협상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또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야당의 권능과 권위도 인정해 주지만 적어도 야당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의사 일정의, 말하자면 국회법에서 의사 일정 자체를 아예 고정적으로 정해놓는 그런 합의는 시작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기능이 제1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가야 할 미래 비전을 세워서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일, 이 두 가지가 정치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회가 불신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에서 대단히 약한 점을 보이기 때문이죠. 많은 국민들은 국회도 여전히 사회적 강자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도대체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기업인들, 사회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열려야 되고 보다 사회적 약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도록 귀를 더 열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개혁 과제겠죠. 지금 지하철 노선 2개의 노선을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조기에 착공돼서 강북 지역이 조금 더 교통 편의를 높이는 그런 서대문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주요 공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 뉴타운 지역 이런 것들이 아직 10년째 추진되고 있지 못한 지역이 일부 있는데 지금은 조합 내부의 갈등이 많이 해결돼서 조기에 이 일들을 도와드리는 일, 이것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제 일입니다. 저도 강북 지역에 살고 있고 저도 집이 없습니다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월세 대책을 좀 안정시키는 이런 일도 국회에서 단순히 저희 서대문구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통합되면 15년 안에 한반도는 세계 5대 강국이 된다. 심지어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2050년도에 G2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만약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정착이 되고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투자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외국의 최고의 경제 칼럼니스트들은 한반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러저런 중국의 추격이나 세계 강대국 사이의 알력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4년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진 의원인 제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후에 제가 4년 전에 저에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고생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어색한데? 이게 제일 어색하네. 아니.